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이 파이어사이드의 문제를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파이어사이드는 파이코어팀에서 직접 개발을 하는 이 파이 생태계의 소셜 앱이고요. 매월 진행이 되는 파이 이벤트에 이 파이어사이드 앱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파이어사이드의 검열 저항성이 생각보다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파이어사이드의 이용자는 누구나 간단한 퀴즈를 풀고 모더레이터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팅을 신고하거나 삭제하는 수에 따라 파이어 토큰을 인센티브로 얻고 레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정상적인 포스팅도 지속적으로 지금 리포팅을 하고 있고 삭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재 코어팀의 공식 아티스트와 모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디안게 같은 경우 이 포스팅 글을 보면요. 귀하의 경쟁 제품이 파이어사이드 포럼에서 악의적으로 신고 및 삭제가 된 경우에는 댓글 영역에 스크린샷을 보내주시면 핵심팀에 신고해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코어팀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이 포스팅에 댓글을 공유를 해놓았고 지금 현재 다른 파이오니어들도 부당하게 삭제가 된 포스팅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파이어사이드에서 흡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디안게 계정으로 오셔서 댓글란에다가 이 삭제 포스팅을 공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삭제가 된 경우에 많은 분들이 어떤 이유를 이렇게 찾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가 된 이유가 그게 바로 AI 이미지여서 그렇다. 아니면 실제 사진이어서 그렇다. 아니면 파일 로고가 존재해서 그렇다. 아니면 파일 로고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여러 이유를 찾으시지만 현재 삭제가 되고 있는 컴플레인이 되고 있는 이미지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현재 추측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과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삭제된 이미지들을 보면요. AI 이미지도 있고요. 실제 사진들도 있습니다. 또는 파일 로고가 있었을 때 삭제가 된 경우도 있고 파일 로고가 없었을 때 삭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즉 모든 경우의 수가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즉 이것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지금 모더레이터들이 무작정 신고를 하고 삭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고 지금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는 이 파이어사이드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떠나있기가 힘이 듭니다. 코어팀에서도 이미 공지를 하였고 디안게가 공유한 이번 인포그래픽을 보면요. 코어팀은 5월에 이 파이 아트 사진전을 시작으로 8월까지 매월 각기 다른 지금 파이 이벤트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파이어사이드 앱과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슈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 파이어사이드는 웹 3.0의 정신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점을 알고 있고 또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개선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모더들이 좀 더 코어팀에 신고를 많이 접수할 수 있도록 삭제 컨텐츠를 시간이 있으시다면 한 번씩 공유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이 파이체인몰 PCM 지갑 이벤트와 현재 진행 사항을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열리고 있는 PCM 지갑 이벤트는요, 5월 17일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총 1000 PCM 토큰과 3000 파이가 상금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 관련 사항도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파이 지갑이 아닌 PCM 지갑을 통해서 여러 P2P 거래를 진행을 해보고 관련 사진을 X를 통해서 공유를 해주면 심사를 통해서 수상 인원들에게 토큰과 코인을 배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내와 해외 쪽에서 여러 거래샷이 공유가 되고 있고요.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PCM 지갑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한번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PCM 지갑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PCM 지갑끼리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파이 지갑 주소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PCM 지갑으로 P2P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PCM ID로 간편하게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패스형 메인넷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유저들은 1인 1계정으로 파이 지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P2P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개키를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본인의 거래 내역을 상대방에게 모두 오픈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PCM 지갑이 상당히 괜찮은 솔루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PCM 지갑끼리 거래를 함에 있어서 파이 코인이 실제적으로 파이 블록체인에서 실시간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전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이 수수료가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PCM 지갑의 보안성이나 신뢰성은 좀 더 봐야겠지만 소량을 거래해보면서 이 PCM 지갑을 알아보기엔 상당히 괜찮은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PCM 지갑이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조만간 이 PCM 월렛에서 PCM 1일 로그인 마이닝 기능이 출시가 될 것이다. 즉 채굴 기능이 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PCM 토큰은 파이코인과는 다른 자산이지만 PCM 월렛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NFT를 친구에게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PCM 지갑에서도 업데이트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시적으로 이 파이랜드와 파이파인드 NFT 보유자를 위해서 PCM 보상 에어드랍 또한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PCM 토큰 채굴 기능이 더해질 것이고요. 또 파이 NFT 전송 기능까지 더해져서 이 PCM 지갑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 또한 다시 업데이트가 된다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PCM 지갑을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바인딩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예전 영상,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텔레그램에 캔리님의 글로 가서 이 파이 지갑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코어팀이 이 파이 지갑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한 파이오니어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지갑 주소를 가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여기에 코어팀의 니콜라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현재는 앱 브라우저에 있는 파이 지갑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블록체인과 직접 통신하는 자체 지갑 앱을 만들어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021년 1월에 열렸었던 AMA에서도 흡사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으로는 하나의 지갑만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앱에서 여러 개의 지갑을 정의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여기 니콜라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초기에는 단순성을 위해서 하나의 지갑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향후에는 원한다면 여러 개의 지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 구절을 사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한 이유 중 하나는 동일한 비밀 구절로 여러 개의 지갑을 생성할 수 있고 또 여러 개의 개인 키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여러 개의 파이 지갑을 가질 수 있고 원한다면 비트코인 지갑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동일한 비밀 구절로 원하는 모든 주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이 새로운 시스템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품 측면에서는 지금은 하나의 지갑으로 모든 사람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모든 종류의 연결을 통해 시스템을 확장하고 그 확장을 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어떤 이유로든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제품 설계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니콜라스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참고로 이 파이 지갑은 BIP39와 BIP44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마스터키로 수많은 계정을 생성해낼 수 있고 원한다면 다양한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지갑으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24일 파이 지갑 Q&A로 넘어와서요. 여기에 있는 글도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요. 다른 지갑을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니콜라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파이 테스트넷과 메인넷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므로 블록체인과 호환되는 모든 지갑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파이는 파이 지갑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이 호환 지갑에서도 완전히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식 파이 지갑은 메인넷 파이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즉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은 영상에서도 똑같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지금 대화 내용들이 있는데 다 읽어드리기보다는 마지막 캔리님이 정리를 해놓은 요약본이 있어서 이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척자는 여러 개의 지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하나의 지갑을 선호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각의 마이그레이션마다 다른 지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이는 개방형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타 블록체인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누구나 자기 소유의 다른 지갑 앱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항상 파이 지갑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이가 호환되는 모든 지갑과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파이 지갑은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를 지원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은 향후 지원될 기능입니다. 즉 현재로서는 지금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현재 파이 메인넷 생태계에서 두 개의 파이 지갑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파이오니어들도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예전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다가 14일 추가 확인 기간 동안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다시 코어팀 지갑으로 페이백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던 파이오니어들은 파이 지갑이 일단 활성화가 되었었고요. 마이그레이션이 된 파이가 다시 파이 코어팀 지갑으로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이 지갑을 여전히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마이그레이션을 받기 전에 체크리스트로 가서요. 3번과 8번을 새로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최근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새로 신청한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총 2개의 파이 지갑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여러 얘기를 나눠보고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전에 활성화된 지갑과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 모두 현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존재하고요. 즉 마이그레이션이 새로 될 때마다 체크리스트에서 3번, 8번을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신청을 해 놓으면,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순간에 그 지갑은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복수의 지갑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2차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는 한 개의 파이 지갑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폐쇄형 기간이 끝이 나고 파이가 퍼블릭 블록체인이 되면요, 이 파이라는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더 편리한 옵션들과 안전장치들이 생겨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앞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파이 지갑에도 언제든 타 암호화폐 자산이 파이 지갑에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 스테이블 코인은 파이 생태계에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현재 PCM 지갑도 미래는 이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파이치물 그룹 에드윈과 직접 얘기를 해보면서 에드윈이 비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이 지갑 또한 오픈 메인넷 이후로는 좀 더 개방적인 자산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파이 지갑은 타 암호화폐 지갑과 다르게 실생활에서 P2P 거래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지갑입니다. 이 지갑 하나에 모든 파이 자산을 담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은 많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여러 유저들의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고 비밀 구절이 유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즉 실생활에서 우리가 항시 사용하는 파이 지갑엔 최소한의 파이만 보유를 하고 최대한 여러 파이 지갑에 분산 저장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업데이트를 이제 미래에 기대를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